해야 된다고. 수뇌부들한테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저 부분은 나는 진짜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뭐 국가 개조인지 국가 혁신인지 어쨌든 이런 문제를 이제 일거에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기간 내에도 뭐 5번인가 유병헌 체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는데 국가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경찰이 이제 정호양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러한 개혁이 정말로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에 멋대로 편하게 살아온 검찰 경찰이 대통령 말도 이제 먹히지 않는 저런 상황인데 어떻게 저것을 바꿔나갈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암담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자 조사기관 한국갤럽에서 나온 건데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가 40%, 야 이제 30%대로 이제 떨어지기 바로 직전의 그래프 모습이고 잘 못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50%가 나왔어요. 처음으로. 그 이전에는 48%.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아무리 해도요. 이렇게 밑에서 따라주질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면 이번에 유병헌 이거 사체 발견한다. 시신 발견된 다음부터 그렇게 완전히 국정평가가 마이너스 거의 막 확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협업을 해라 정도로는 일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발적인 어떤 시도가 부처 간에 있을 수 있느냐. 지금 시스템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모든 성과평가가 서로 경쟁하게 돼 있고요. 전부 다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처에서 실적을 놓치면 다른 부처에서 실적이 올라가게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고요. 정말 그리고 한 부처에서 평생 계속 뭐 승진하면서 그 보직을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뭐 경찰이 됐다가 뭐 검찰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검사가 또 내려가서 경찰서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어떤 직제 개편을 하지 않고서는 지금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예. 어떻게 직제 개편을 해야 됩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아예 수사기관에 나가서 파견돼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경찰서에 네, 파견돼서? 네, 수사 지휘라는 걸 현장에서 합니다. 실제로. 실제로? 네. 그 성과평가를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이거든요. 이게 공무원들이든 민간이든 간에 뭔가가 어떤 우리가 행위를 기대할 때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시스템이라든가 혹은 퍼니시먼트, 그 징계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그 예상을 하고 사람들이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성과 관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부 성과 관리가 강화된 것이 김대중 정부 이후에 쭉 이제 강화가 되어 왔어요. 근데 전부 이제 경영학적인 개념, 경영학에서 발달한 개념을 가지고 자꾸 이제 공공 부문에도 적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지금 계량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정성적인 평가, 질적인 평가는 주관이 개입이 되니까 못 믿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믿지 못하니까 계량화를 시켜라. 그러니까 모든 성과 지표들이 계량화가 가능한 지표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일하는 내용은 계량화되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 평가는 맨날 100% 이상 받는데 100점 이상 받는데 실제 일하는 성적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높아지려면 한 군데서 열심히 일하고 계속 그걸 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은 승진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승진이 될 때는 뭐냐면 인적 네트워크가 넓은 사람, 우리가 남이냐, 뭐 연고주의, 뭐 이런 거 가지고 승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열심히 하고 전문성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이 이게 어느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검경의 협업이 안 되는 것도 전체 정부의 성과 관리를 비롯해서 인사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지금 총체적인 부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아무리 협업을 하라고 강조하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공무원들이 보고서 쓰는데 시간을 다 보내거든요. 그런데 왜 전문성이 없느냐? 자기네들은 그냥 탁상에서 보고서만 쓰는 거예요. 현장을 전혀 몰라요. 현장은 뭘로 하느냐? 올라오는 보고서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보고서는 절대 현장과는 정확하지가 않다. 현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꼭 이따가 소리 하나 할까요? 네. 지금 이제 협력 문제 말씀하셨는데 협력 잘 되는 분야 있습니다. 국가기관들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그거 가지고 무슨 정치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써먹는 데는 국정원, 검찰, 경찰 뭐 협력 잘합니다. 청와대, 행정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협력 잘하지만 정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는 협력하지 않는 거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관료적폐 해소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시려면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쓰는 사람들, 그 상층부 인사들의 정당성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지휘하는 사람들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 밑에 사람들이 냉소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 몇 년 지나면 또 끝날 거라고 정권 임기 몇 년 남았다. 이거 기간만 세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야당 협력을 얻어야 됩니다. 야당 협력 없이 관료적폐 해소 못합니다. 세 번째는 국민적 지지 받아야 됩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료적폐와 대적하고 싸우려고 해야 되지, 대통령 혼자서 아무리 목소리 높이고 뭐 아무리 으름장을 놓더라도 밑에서 안 돌아가는 거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행정 분야도 말이죠. 대통령이 뭔가 바꾸겠다고 얘기하면 그냥 고개 숙이고 가만히 2, 3년 참고 넘어가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정권 바뀌면 또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박 대통령의 그 관료적폐 해소의 성공 요인은 정당성 있는 그 집행 권력을 만드는 것, 상층부. 두 번째는 야당의 협력, 국민적 지지 이런 것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는 저 오래된 적폐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 뭐 두 분 교수님 뭐 정치학 전공이시니까 이렇게 네.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저는 우리나라 제일 공무원들 문제가요. 권력의 사유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유화. 이 나한테 주어진 권한과 이런 것을 국민을 좀 잘 살게 하고 편하게 살기 위한 권력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 되기 위한 권한이다. 그러니까 이게 규제 지금 아무리 풀어도 안 푸는 게 이 공무원 자기 권한을 부릴 수 없어지는데 그걸 왜 풀겠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유교 사상에서 저는 나왔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유교의 그 뭐 효의 시작은 뭐 신체 발부를 불감 훼손이 효지시하라 뭐 마지막이 뭐냐 하면 입신양명 해가지고 그 부모의 이름을 떨치고 내 이름을 떨치는 게 효의 끝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모든 게 우리 조선시대 때 그 양반들이 과거 시험 왜 받겠습니까? 뭐 국민한테 백성들한테 봉사하려고 과거 시험 받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 딱 합격하면은 일을 안 하고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 지은 거 수탈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여 변호사님이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농담 비슷하게 고시 합격하고 국회의원 되면은 저는 아주 현충원에 가든지 아주 침울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변호사님도 입심양명하려고 사법고시. 그때는 그랬는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이게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식이 고시 합격하면 집안에서 경사 났다고 불에 난리 가득 나죠. 붙이고 하는 게 이게 네가 이제 드디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얻었으니까 축하한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다. 자, 이게 국민 위에 네가 군림할 수 있으니까. 군림할 수 있고 또 네. 주위의 사람들이 너 참 잘났다고 떠받들어 주는 걸 그런 기회가 드디어 왔고 나는 그런 판검사의 부모가 됐으니까 얼마나 폼나냐. 그래서 경사났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권력을 갖다가 줄 때는 이 권력이 결코 내가 치부하고 잘 살기 위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못 살게 굴기 위한 권력이 아니고 내가 국민한테 봉사하라고 국민이 나한테 위임해준 권한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모든 걸 거기서 하급 공무원부터 장관까지 전부 다 그런 데 출발했는데 교수님들도 경사였죠? 교수님 되셨을 잠깐 좀 때 말씀드릴게요. 집안에서. 그게 뭐 경사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그게 말이죠. 이 유교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리학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성리학에서는 그 소위 말해서 그 수기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몸을 닫고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 여기 사람이는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스스로가 모든 걸 깨닫고 경물 취재하고 수신제가 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건데. 빨리 오늘 주제 얘기합시다. 아니, 이게 좀 말씀을 그러니까 하시죠. 유교가 아니고 성리학도 아니고 빨리 기본이 아니라 원래 근본은 그런 것인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나가서 이 관료를 하고 정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 성리학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현실적으로 볼 때 아니 개인적으로 누구나 다 그건 본능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양반이나 사대부가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만큼 자기 수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하는 것은 관료가 되는데 그 사람이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관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말 옳은 사람이 관료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충원 제도 같은 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사실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나 다 이 세속적인 욕망은 다 있지요.
다 잘 되고 싶은 욕망,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도록 만들려면 그런 사람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자, 맞는데 네. 제가 첨부하실 게 또 있죠. 딴 얘기 하시려고. 맞는데 제가 아까 박 대통령이 관료적폐 해소하려면 세 가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민적 지지받고 야당 지지받고 정당성 있는 집행 권력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네. 첫 번째 했는데요. 네. 자, 세월호 사태 이후에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국가 개조라는 말까지 쓰면서 엄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무총리 임명, 장관 임명 제대로 했습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실제로 관료 집단 내부에서도 야, 저 정도 되는 사람을 우리의 지휘자로 모시고 일을 하란 말이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거 잘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야당과 협력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현재도 지금 야당은 길거리에 나가 있습니다. 그게 과한 건지 아닌 건지 뭐 평가를 따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야당의 설득 얻어서 야당과 함께 관료적폐 해소하겠다는 분위기 못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국민들을 과연 참여시키면서 관료적폐 공감 만들고 같이 힘을 만들어내느냐 그런 동력은 못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말이죠. 지금 현재 그 재난 피해자인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현재 집권 세력이 얼마나 서운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그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수사권과 기소권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에 정당성 여부는 또 따져야 될 일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문제를 찾아가는 노력하고 있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 관료적폐 해소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목표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주제로 돌아가시죠. 잘 해내갈지. 아니 이건 이 주제입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 세월호 문제나 네, 문제 다 맞습니다. 포함해서 문제는 같은데